한 달간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오네어 이정수 이사. 이상민 팀장입니다. 작년에 연말에 건물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잔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인분, 매수인분, 거래가 처음이시라면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잔금 준비, 이 영상을 토대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매도인분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상당히 많은데, 매도인 서류 준비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매도인은 소유권이 이제 원활하게 매수인에게 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등기권리증, 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그리고 건물에서 지금 청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매수자들이 인계를 하게 된다면 각종 용역서, 그리고 건물 열쇠 등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보통 이제 매수자분들이 개인으로 했다가 법인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적사항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되죠. 네,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인적사항을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도 되게 굉장히 비일비재하지만, 또한 매도용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이랑 다른 경우입니다. 위 말씀드린 두 가지를 매도인분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잔금 전에 좀 체크하시고 중개인에게 더블 체크를 좀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너무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아니면 상속을 받았다거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도 방법이 있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확인 서면을 조금 발급받을 수 있기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소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잔금일에 좀 임박해서 하면 상당히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분에 대한 필요 서류를 다 안내를 해드렸고, 매수인의 경우는 대출 체크가 가장 중요한데, 근데 요즘에 문제가 은행 대출이 상당히 좀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 달이 지나고 2월 초인데, 촬영 기준 1월 달에 대출이 생각한 한도보다 안 나오거나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거나 하는 이슈가 좀 있어서 지금 이게 상반기까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다라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은행 체크는 좀 더 꼼꼼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새로 받는 분들 금리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4.2%에서 한 4.5%이 정도 선으로 지금 금리가 조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는 지금 이상민 팀장 안내한 것처럼 4% 초반대는 신설법인, 임대사업자를 하기 위해서 신설법인 내신 분들에 대한 금리로 보여지고요. 기존에도 5년 넘은 법인이 있으시다면 3% 초반, 정말 좋으신 분들은 2% 그 후반까지도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금 타이트하게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대출에 대한 한도, 금리가 풀려서 잔금 준비에 대해서 아니면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성사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좀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매수자분이 가장 잔금 때 실수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잔금 은행 이체할 때의 한도입니다. 맞아요. 계약금이야 10% 이내라서 크게 그렇게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잔금할 때는 몇십억씩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체 한도를 설정해 놓으셔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 직접 바로 가야죠.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체 한도가 1억인 경우도 있고 5억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할로 여러 번 나눠서 이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측 지정자님과 담당자분과 별도의 상의를 하셔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끔 미리 체크해 두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개인들은 무엇을 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중개인들도 좀 크로스 체크를 해드리고 상황 체크를 해드립니다. 우선은 잔금일 기준으로 중개인이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중개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계약 때보다는 잔금 때가 훨씬 더 정신없고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 하나 틀리면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중개인으로서. 네. 체크해야 될 상황들도 너무 많고, 법무사와의 소통, 은행과의 소통,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매도자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명도 조건이나 용도 변경이나 이런 이행 사항이 있으면 그 이행 사항도 확인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잔금 전에 중개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명도 조건의 계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명도비가 지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명도비는 22% 원천징수 제외하고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꼭 그런 부분도 중개사님들께서 명도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매도자분께 함께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세무사 통해서도 비용 처리 받으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는 것도 중개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개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중개법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지만 잔금 전에 해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뭐 잔금 전에 이제 해당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 임대차 승계 확인을 받아드립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임대를 할 건지, 임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뭐 퇴거를 하실 건지 해당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서 사전에 조금 확인을 해드리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고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있는데 문의 주시면 저희 거래건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저희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